2027 수능 대비 2026학년도 5월 고3 학력평가 해설 생활과 윤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할 때 독해 문제는 넘어가고 사상가 문제 위주로 바로바로 풀어볼게요. 1번 바로 보겠습니다. 1번 윤리학의 분류 나오고 있고, 가에서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이라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천윤리학.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보면 도덕적 언어의 의미, 그 다음이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 검토한다 하니까 이거는 한참 넘어서 바라보는 메타윤리학의 입장이겠죠. 1번 도덕 명제에 내포되어 있는 논리적 구조 분석하는 것, 이거 메타윤리학의 역할이고, 2번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지침, 이게 실천윤리학이니까 2번이 정답. 3번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 이거는 이론윤리학의 일이고, 4번 각 사회의 도덕 관행을 비교하여서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거는 기술윤리학. 5번 발생 원인을 경험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기술윤리학의 역할이죠. 따라서 1번은 2번 쉽게 맞췄을 거라 상상하고 2번 바로 볼게요. 자, 갑. 사물은 저것이 아닌 것이 없고 또 이것이 아닌 것이 없다.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까지 하면 불교라 헷갈릴 수 있지만 바로 그 뒤에 진인, 참된이라는 진인 주고 있고, 사물을 초월하여 마음을 자유히 논일게 한다. 즉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소요유 상태라는 한자를 주고 있으므로 진인 소요유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이건 장자겠구나 라는 거. 도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것이 이념법이다. 무명을 원인으로 하여 색수상행식이라는 오행이 있다라고 하니까, 오온이 있다라고 하니까 석가모니, 불교겠죠. 석가모니. 장자. 도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 안 되지. 2번 자연적 본성을 따라. 이 장자, 도가에서 말하는 자연적 본성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본성을 뜻하거든. 어린아이의 순수한 본성. 이런 순수한 본성을 따라야 절대적 자유의 경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인 소요유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2번이 정답. 3번 근원적 무지의 상태인 무명은 발생의 원인은 존재하지 왜 이념법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원인과 조건, 결과가 존재해야 되니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지. 4번 연기에 대한 자각을 통해 변치하는 자, 아니지 변한다, 재행무상, 재법무와 계속해서 변화하는 자를 얘기하지. 5번 각 사물이 지닌 가치들 사이에는 우열이 결정되어 있다. 이 둘 다 평등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우열 얘기하지 않겠죠. 따라서 정답 2번. 3번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거의 정의로운 사회니까 롤스라고 볼 수 있겠지. 제시문 더 읽어봐도 롤스. 1번 부정의한 정치체제에서도 시민 불복종은 성립될 수 없지. 왜? 부정의한 정치체제 자체가 썩어 빠진 정부에서는 뭐 해야 돼?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뭐 해야 돼? 폭력적인 시민혁명 해야지. 여기선 불복종이 아니라 시민혁명이 성립되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은 성립 불가능하다. 2번 시민 불복종의 사회의 무질서를 초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지 가능하지. 왜? 우리 정부가 시민 불복종을 제한할 수 있잖아. 왜? 시민 불복종이 정치체제의 파멸이라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잖아. 이는 시민 불복종이 너무나도 확대되다 보면 이 확대된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서 그나마 정의로웠던 정치체제 자체도 무질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정부가 간섭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봐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시민 불복종을 할 때 항의의 대상이 되는 법만을 위반해야 한다. 우리 시민 불복종 롤스한테 하면 직접적 시민 불복종과 간접적 시민 불복종이 있었지. 직접적 시민 불복종은 해당하는 법만, 부정의한 법만을 불복종하는 게 직접적인 불복종이었다면 그 부정의한 법만을 불복종할 수 없을 경우가 있어.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제 상황에 관련된 법의 경우, 국제법 같은 국제 상황에 관련된 법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종할 수 없으니까 그와 관련된 다른 법을 간접적으로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만이라는 보도사가 틀린 거지. 간접적인 불복종도 가능하다. 4번 다수자에 의해 제정된 법이나 정책을 따라야 할 의무는 이게 다 심각하게 부정의하다면 우리 따라야 하지 않잖아. 안 따라도 되잖아. 상대적이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네, 안 따라도 되는 경우가 존재하니까. 5번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이라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익숙하지? 이거 수능에 나왔던 건데 2호 학년도 수능이었나 2, 4학년도 수능이었나? 거기서 나온 문장인데 우리 시민 불복종을 할 때 뭐와 뭐만의 판단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만을 고려하잖아. 근데 차등의 원칙이 왜 들어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이라도 만약에 이 법이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과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했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도 위반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지. 따라서 5번이 정답. 이거 아마 기출분석 제대로 한 친구들은 맞췄을 것 같고 아닌 친구들은 틀렸을 것 같아서 약간 오답률이 한 5위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겠다? 5, 6위? 그 다음에 4번은 독해형이라서 넘어가고 5번 공리의 원칙이 나오니까 벤담밀. 근데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등의 7가지 비교 기준 얘기하고 있으니까 질적 쾌락이 아니라 양으로만이라고 하고 있네. 양적 쾌락 얘기하는 벤담이겠죠. 양적 공리주의 얘기하는 벤담. 그래서 보면 자신의 이익만 아니지 사회의 이익이지 자기 경향성에 벗어서는지 칸트고. 3번 쾌락과 고통의 총량을 따져라. 그 다음에 질적으로 높은 쾌락은 미를 테고 신의 명령에 복종을 하는 거는 기독교, 크리스트교, 그리스도교의 입장이겠죠. 아퀴나스 같은 애들. 자 6번 원조네. 해외 원조.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싱어죠. 싱어. 그 다음에 을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거 만민법 나오고 있으니까 롤 쓰겠지. 가 원조 여부를 결정할 때 원조 주체 이익도 고려돼야지. 원조 주체가 심각하게 자금난에 헤맬 경우, 즉 원조를 할 만큼의 여유가 없는 상황, 심각하게 빈곤한 상태에서 나 또한 원조 안 해도 되잖아. 나의 이익을 고려하는 거지. 그리고 나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에 한해서도 원조 안 해도 되니까 원조 주체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싱어는 2번 원조는 개인적 선택의 문제이므로 도덕적 의무라고 볼 수 있지.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의무지. 싱어에게 원조는 너 해야 해. 니까 1%라도 벌이의 1%라도 원조 해야 하니까 싱어에게는. 3번 자원이 풍부한 모든 국가는 원조 대상에서 아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라 할지라도 정치 체제가 부재할 경우에는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지. 근데 뭐 자원이 풍부하더라도 정치 체제가 부재할 경우라도 무법국가, 공격성을 띠고 있는 국가라고 하면 원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맞지만 자원이 풍부한 모든 국가는 여기에는 체제가 부정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공격성이 없다면 원조 대상에 포함되지. 따라서 제외되어야 한다가 X. 4번 원조 대상의 정치문화 개선을 위한 강제력의 사용. 정치문화 개선을 위한 강제력 이런 얘기 안 하지. 정당하지 않지. 부정의하지. 무법국가에 한해서만 정의전쟁, 즉 강제력 사용이 가능해. 5번 국가 간 부의 격차 해줘 이런 말 안 하지. 둘 다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 7번 보면 여기까지는 솔직히 안 중요해. 책임 나오지. 책임윤리 얘기하는 요나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고 여기서 더 알 수 있지. 지상에서 인류의 무한한 종속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위협하지 말라는 새로운 정업 명령. 이거 여기서 요나스라는 거. 1번 인간은 행해진 것에 대한 사후적 책임만 아니지 예견적 책임, 즉 사전적 책임도 지어야지. 이것이 어떤 결과를 발생시킬지 예견하고 그에 대해서 미리 책임져야 해. 2번 인류의 장기적 존속을 위해 기술의 발전은 모두 아니지. 이런 말 안 해. 이런 극단적인 주장 안 해. 3번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 미래 세대는 현재 존재해 안 해? 존재 안 하지 현재. 근데 존재하지 않는 대상과 우리 상호적으로 같이 이득을 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호혜성이 아니라 비호혜성에 근거해야 하는 거죠. 호혜성은 현존재들 사이, 현세대 사이에서만 성립하고 미래 세대와 현 세대 사이에서는 비호혜적 책임이 성립된다. 4번 인간에게 부과될 책임의 범위는 기술의 파급력에 항상 비례하지. 기술이 더욱더 큰 범위의 문제를 일으키니까 인간의 책임도 더욱더 커지는 거라서 비례합니다. 5번 기술 사용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공포의 발견술이니까 책임이 도출될 수 있죠. 8번
우리는 권력을 한 사람하고 하나의 합의체, 권력을 한 사람하고 하나의 합의체, 즉 코먼웰스라는 국가. 리바이어던 얘기하는 홉스겠죠. 하나에게 양도한다 하니까. 그리고 일반 의지라고 하고 있으니까 일반 의지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루소죠. 일반 의지 나오면 무조건 루소. 일반 의사 나오면 베카리아. 갑. 주권적 권력은 사회계약의 참여 당사자 아니지. 사회계약의 참여 당사자에게 주어지지 않지. 주권적 권력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여돼. 아는 자에게. 시민은 자기 보존을 위협하는 명령에 거부할 자유가 있지. 왜 생존권만은? 왜? 우리가 사회계약을 하는 목적 자체가 나의 생존권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정 상태에서 나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하는 건데 그러한 목적을 지닌 코먼웰스 즉 리바이어던이 나에게 생존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거부할 수 있지. 우린 사회계약의 목적 자체가 생존권 보장이니까. 하지만 그 리바이어던을 끌어내릴 자유는 없어. 3번 국가는 특정인에게 자신의 권리 정부를 아니지 특정인이 아니지. 일반 의지에게지. 특정인이 아니라. 일반 의지에게 전부 양도한다는 거지. 4번 개별 의지의 합인 전체 의지는 항상 공동의 이익을 지향한다 아니지. 이 개별 의지의 합인 전체 의지는 그냥 개인의 사익 추구 욕망이거든. 사익 추구 욕망.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애들. 사익 추구 욕망이라서 공동의 이익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만 항상 공동의 이익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사익 추구 욕망이니까. 일반 의지지. 공익 추구하는 건. 5번 입법권을 지닌 자라고 하면 우리 홉스와 루소에게서 다르게 해석되지. 입법권을 지닌 자 홉스에게 리바이어던 절대 군주가 있다면 루소에게는 개별 시민이지. 개별 인민, 시민들이 입법권을 지닌 자들이지. 자신이 제정한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홉스에 따르면 리바이어던 자신이 제정한 법에는 규제받지 않아. 하지만 리바이어던은 자연법과 사회법 리바이어던이 만든 사회법 두 가지가 있을 때 자연법의 지배는 받아. 하지만 사회법의 지배는 받지 않는다. 자신이 제정한 법에는. 그래서 갑은 이게 맞는데 루소는 시민이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가 지켜야 한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루소에게서 걸리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될 수 없다. 정답 2번. 이것도 조금 오답률 높을 것 같고 그 다음이 9번도 독해라서 건너뛰고 10번 볼게요. 공정으로서의 정의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롤스겠죠. 공정으로서의 정의니까. 다음에 소유 권리의 정당성, 역사적 원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노직이겠지. 롤스와 노직. 기억.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롤스에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은 어떤 경우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호혜적인 상황이잖아. 따라서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호혜적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 따라서 롤스에게 맞고 노식은 뭐야? 경제적 불평등 모두에게 이익 안 돼도 되잖아. 왜? 얘는 그냥 경제적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따라서 OX니까 기억 들어갈 수 있고 2번 D은 사회 전체의 복지를 위해 소수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가? 노직 당연히 X일 거고 롤스에 따르면 소수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한정되지. 더 큰 자유를 위해 또는 타인에게 해악을 줬을 때 이 두 경우에만 소수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전체 복지를 위해서는 침해할 수 없지. 롤스도. 디귿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은 합의의 대상인가? 그치, 합의를 통해서 나온 거잖아. 정의의 원칙은. 따라서 합의의 대상이지. 원초적 상태에 있을 때에는 정의 원칙이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지. 그 다음에 리을 소유 권리의 침해 없이 최소 수혜자를 도울 방황이 있지. 노직에게서는 어떤 거? 당사자의 자율 기부. 내가 그냥 내고 싶어서 내는 거. 국가가 너한테 해 먼저 해가 아니라 내가 해 먼저 하고 싶어서 해라는 거는 침해 없이 수혜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지. 따라서 기역 디귿 리을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가봅시다. 11번. 이것도 오답률 되게 높을 것 같아. 1, 3, 2 중에 들어갈 것 같고 10번은. 그래서 10번에게서 중요한 거는 아마 디귿 리을 선지가 가장 헷갈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도 해외 원조에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단원을 이 단원에서 노직은 이런 말만 했어가 아니라 노직이 했던 여러 단원에 걸쳐있는 말을 한 번에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고 11번. 죽음을 가장 큰 악이라 생각해. 근데 현자 나왔으니까 에피쿠로스 열심히 해야지. 가장 즐거운 시간을 향유한다.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맞겠네. 다음에 육체를 사랑하거나 권력을 사랑하는 자임이 틀림없어. 죽음을 두려워하며. 근데 철학자들은 진리를 원해서 육체로부터의 영혼의 해방인 죽음 이런 말 쓰면 플라톤이죠. 이데아로 회귀한다 이런 말. 1번. 현자는 죽음과 동시에 사후세계를 어떻게 경험해? 2번. 불멸에 대한 갈망과 죽음은 그 자체로 악이다. 불멸에 대한 갈망과 죽음. 일단 불멸에 대한 갈망이라는 감정은 그 자체로 선함과 악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감정은 선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감정, 이로부터 나온 결과, 이런 갈망으로부터 나온 결과가 선악의 대상이 되는 거지. 감정 자체가 선악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다음 죽음은 악이 아니지. 따라서 이거 뒤에 말이 다 틀렸네. 그 다음에 3번. 죽음 이후 영혼은 영혼불변의 세계. 이게 이데아죠. 이데아계에 들어갈 수 있지. 4번. 철학자에게 죽음은 영혼의 순수성을 손상시키는 일이 아니 순수성을 회복하는 일이지. 오히려 영혼이 순수했던 이데아계로 회귀하는 거니까. 5번. 지혜로운 자에게도 죽음은 회피할 수 없는 불행 아니지. 죽음은 행복이라고 얘기 안 하긴 하는데 죽음은 불행은 아니죠. 확실히 갑을 모두에게. 플라톤은 오히려 원전에서 죽음을 연습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12번. 자, 평화연맹 나오고 있고 특수한 종류의 연맹이 있어야 한다. 평화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고 라고 하니까 이거는 칸트겠죠. 칸트. 영구평화. 그 다음에 국가 간 세력균형은 국제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요소다. 세력균형을 위해 각국은 동맹 정책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세력균형은 한 국가와 동맹 또는 동맹 사이의 동맹과인계에서 관찰된다. 이거 현실주의지. 세력균형 강조하는 현실주의. 현실주의라고 봐도 됩니다. 그냥. 평화연맹과 공화정책. 평화연맹은 국제법에서 얘기하는 거고 공화정책은 국내법에서 얘기하는 거지. 국제법과 국내법은 영구평화의 실현을 지향하지. 니은 개별국가의 주권은 평화연맹에 자발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개별국가의 주권은 독립국가라고 해서 양도 불가야. 주권 양도 불가설. 주권 양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화연맹이라 할지라도 양도할 수 없어.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 아마 니은에서 애들이 많이 헷갈렸을 것 같긴 해. 디귿. 국익은 국가 간 동맹 조약을 파기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치? 국익에 이득이 된다면 이 동맹 버리고 이 나라를 쳐버릴 거야. 할 수 있잖아. 현실주의 입장에서. 국가 간 협력은 국제 분쟁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가 간 협력을 평화연맹이라고 본다면 칸트는 이를 근데 맞다 할 수 있겠지만 모겐소는 그냥 다 내가 세계 제패해버리면 되잖아. 이 전 지구, 전 세계를 내가 1등 해서 다 먹어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현실주의에게는 틀렸지. 그래서 기억 디귿 2번이 정답. 13번 긍정이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더 이상 상품의 이용 가치를 중요시하지 않아. 뭘 중시하냐? 기호를 중시한다. 자신의 정체성 형성을 중시한다. 차이를 중시한다. 그래서 기호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정체성 형성 과시소비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보드리아르라는 학자인데
학자까진 몰라도 되고 그냥 제시어는 일지 불일지 독해로 풀어주면 됩니다. 현대인의 소비는 자신을 타인과 구별짓는 하나의 방식이지. 제시문. 2번 현대의 소비 경향은 상품 자체의 기능이 아니라 기호지, 기호. 3번 현대인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의식하지. 4번 현대의 모든 계층은 과시소비로만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걸 아래 보면 검소한을 차별화의 수단으로 삼는 일부 대자본가들도 있다. 그래서 많이 틀린 거지. 그 다음이 5번 현대인의 소비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무관하지 않지 형성과 유관하지.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4번 봅시다. 적절한 거. 시민은 계약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처분하기보다 오로지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건 루소의 입장이지. 그 다음에 살인자가 사형되는 장면에서 억제력이 생겨나지 않아. 자유를 박탈한다. 이거 종신노역형이니까 베카리아지. 루소와 베카리아. 1번 사형에 처해질 살인자도 시민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거 루소에게서 틀렸지. 사형에 처해질 살인자는 어차피 이미 국가에서 추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추방자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간주 안 해. 루소에게서 틀렸으니까 이거 베카리아까지 갈 필요 없고. 2번 형벌은 범죄 해악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수단이다. 그치, 이거는 루소도 동의하는데 베카리아도 형벌이라 했잖아. 베카리아도 형벌은 범죄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거라니까 간과가 틀린 거지. 베카리아도 동의하니까 공통점이다 라는 거. 3번 사형은 중대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유용한 형벌이다. 사형 자체가 유용하지 않지. 베카리아에서 틀렸으니까 루소까지 갈 필요 없고. 4번 형벌의 목적에 범죄자의 재범 방지가 포함되지. 베카리아에서 틀렸으니까 루소한테 갈 필요 없고 재범 방지가 포함된다라는 거. 5번 사형제는 사회계약을 통해 정당화될 수 없는 제도다. 그치? 왜? 우리 사회계약을 통해서는 자신의 생명권을 양보해야 안 해. 생명권 양도 안 하지. 베카리아 입장에 따르면 양도하지 않는데 루소의 입장에서 생명권 양도하잖아. 일반 의지에. 그리고 조건부적으로 나의 생명권 보장받잖아. 왜? 내가 사형에 받을 만한 살인 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에서만 내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사회계약에 동의했으니까 이를 간과하는 것도 맞지. 왜? 정당할 수 있잖아.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사형제를 정당할 수 있으니까 간과하는 게 맞고,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에 사형제를 찬성하는 주장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정당될 수 없다 할 수 있지. 따라서 이 둘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 이거 아마 오답률 1, 2위 안에 들 것 같은데 엄청 헷갈린다라는 거. 5월에 풀기에는 어려운 문제. 15번 적절한 거. 갑. 자신에 대한 의무. 칸트. 고유의 선을 지니고 있고 목표지향적 활동의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테일러겠죠. 그 다음에 병은 대지윤리 말하고 있으니까 레오폴드. 칸트, 테일러, 레오폴드. 칸트, 테일러, 레오폴드. 기억. 동물에 대한 폭력 행위를 삼가야 할 인간의 의무는 없다. 아니지. 칸트에 따르면 간접적 의무가 성립하고 이들은 직접적 의무를 안 하지. 그 다음이 니은. 인간은 특정한 종의 자연적 멸종을 막을 의무가 있다. 이게 레오폴드한테 오잖아. 특정한 종 자체. 대지의 공동체의 자연적 멸종을 막을 의무가 레오폴드한테 있으니까 테일러만의 입장이 아니라서 틀린 거지. 그리고 칸트에게도 인간은 특정한 종의 자연적 멸종을 막을 의무, 간접적 의무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고, 간접적 의무. 왜? 특정한 종이 자연적으로 멸종한다라는 건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오니까 자신에 대한 의무, 인간에 대한 의무로부터 이에 대한 멸종을 막을 의무가 있지. 그리고 테일러 같은 경우도
종이라고 해서 약간 그런데 종에 대한 자연적 종의 멸종을 막을 간접적 의무도 성립하겠지. 직접적 의무도 성립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이에 대한 의무 왜? 생명 중심주의니까 특정한 종의 자연적 멸종을 막을 의무는 성립할 수 있겠죠. 테일러한테도. 근데 이 선제의 주요 가장 명확한 근거는 레오폴드가 이를 동의하기 때문에 B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풀었으면 가장 깔끔하게 푼 거. 지금 생태계 전체에서는 유기체의 존속할 권리보다 우선한다. 생태계의 선이 유기체의 선보다 우선해 라고 하니까 유기체, 즉 개별 개체를 중시하는 칸트, 테일러는 X 할 거고 전체를 중시하는 레어푸드에게는 O를 하겠죠. 그래서 C에 들어갈 수 있고 의무의 주체와 의무의 대상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테일러 레어폴드에게 너무 맞는 말이지. 근데 칸트한테 왜 O예요를 할 수 있어. 왜 O냐면 칸트 의무의 주체 인간이지. 근데 의무의 대상도 인간이 될 수 있잖아. 인간성 정식에 의해서 인간과 인간은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지. 따라서 모두에게 맞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 3번. 그래서 아마 이것도 오답률이 높을 것 같아요. 5위 안에는 무조건 될 것 같은 문제. 다음에 16번 봅시다. 아는 거. 이거는 바로 아래 한자 봐주면 되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항산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이 없다. 항심이 없다. 무항산 무항심 이거 뭔데? 맹자지. 그다음 철인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니까 철인 정치 얘기하는 플라톤이겠죠. 플라톤이 많이 나왔네 이번에. 1번 통치자의 역할은 백성이 선한 마음을 발휘하게 하는 거 맞지? 맞지? 이게 항산항심론의 근본이니까. 2번 통치자는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고 민심을 살펴야 한다. 아는 거 찾는 거였지? 민본주의지 이거. 민본주의니까 맞는 말. 3번 통치자는 공익을 위해 재산을 사적으로 소유해서 안 된다. 그치? 사유재산 안 되잖아. 사유재산이 허용되는 계층은 통치자, 그 다음 방위자, 생산자 중에 이 둘은 사유재산이 성립할 수 없고 생산자만이 사유재산이 성립하지. 다음이 통치자는 모든 계층의 정치 참여를 근데 정치 참여라고 하면 우리 철인 정치니까 철학자 즉 통치자만 할 수 있거든. 통치자만 정치 참여할 수 있거든. 따라서 모든 계층이 아닌 거야. 따라서 4번이 정답. 5번 통치자는 올바른 통치를 위해 지혜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 이거 너무 맞는 말이지 둘 다. 다음 17번 봅시다. 이상적 담론 얘기하고 평등한 모든 주제 평등 참여 발언의 진실성 입장 표현의 비행의 강제성 얘기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동의하는 만장일치범? 이거 최근에 돌아가신 학자 하버마스지. 아마 수능에서도 하버마스가 나올 것 같아. 이번에 하버마스가 올해 돌아가셔가지고 시의성이 뛰어나서 하버마스 나올 것 같고 애초에 하버마스가 어렵게 나오는 기조였어가지고 이번에 하버마스 어렵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 담론 참여자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만을 발언해야 하는 아니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어도 돼. 니은 규범의 타당성은 모든 담론 참여자의 합의로부터 도출된다. 그치? 만장일치결이니까. 그 담론 참여자는 담론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수정할 수 있지. 언제든 수정 가능해. 수정 가능성. 리을 담론 주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참여자는 담론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모든 주체의 동등한 참여, 평등한 참여니까 이런 말 안 해. 배제하면 안 돼. 비전문가여도 참여시켜야 돼. 18번 봅시다. 즐거움의 추구가 성적 관계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즐거움의 추구 강조하는 자유주의지. 을은 부부 사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니까 보수주의. 1번 성적 관계는 도덕적 가치 판단과 유관한 문제지. 2번 자발적 동의가 전제된 모든 성적 관계는 허용. 모든이 틀렸지. 왜? 바람 같은 경우도 애인이 있는 여친이 있는 남자와 남친이 있는 여자가 상호 동의하에 성적 관계를 했는데 그거 자체는 타인에게 해악을 주는 행위니까 비도덕한 행위잖아. 따라서 자발적 동의가 전제됐다 하더라도 성적 관계가 모두 허용되진 않는다. 3번 성적 관계에서 쾌락적 가치보다 생식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이거 보수주의한테 맞는 말이지. 4번 성적 관계가 초래할 책임에서 벗어나 성적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이거는 오히려 자유주의 입장이지. 보수주의에 들어올 수 없지. 5번 결혼 전의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보수주의는 맞는데 자유주의는 결혼 전에 자유로운 성적 관계도 정당하다 하니까 3번이 정답이죠. 18번. 19번 봅시다. 19번. 시는 인간의 모방 본능에 의해 발생하며 고결한 시인들은 훌륭한 일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방하여 찬미하는 시를 쓴다. 이때 그들은 역사가와 달리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법한 일을 쓴다. 이게 아마 평가원이 수능에서 냈던 제시문이거든. 수능이었나 육모였나?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거는 알고 가면 좋아. 예술관에서 이거 한번 냈어가지고 평가원이 냈어가지고 알고 가면 좋아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어날 법한 일을 쓴다는 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을 우리는 시인들로 하여금 좋은 성품의 상을 그 자신들의 시에 새겨놓도록 해야 돼. 아름답지 않으면 못하게 해야 되고 아름답고 우아한 것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도덕주의지. 도덕주의 중에서도 플라톤이 해당합니다. 도덕주의만 찾아도 됩니다. 이 문제. 기억. 예술은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심리적 활동이 아니야.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심리적 활동이고 예술에 대한 검열인 이상국가 실현을 위해 필요하지. 왜? 아름답지 않은 시를 지는 시인은 우리가 겸열해야 하니까 필요해. 디귿. 예술은 아름다움의 이데알의 생성이 아니라 모방하는 이지. 이데알을 어떻게 생성해? 모방하는 거지. 감히 인간 따위가 어떻게 이데알을. 리을. 예술가는 도덕적 삶을 작품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지. 이거는 심리주의에게 나와도 오죠. 소재 자체로 도덕을 사용하는 건 아무런 문제 없어. 심리주의도. 20번. 성현 나오니까 엘리아데지. 성현 나오면 엘리아데. 종교적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은 균질적이다가 일정하다라는 뜻인데 비균질적이야. 비균질적이다. 내가 성현을 경험하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은 모두 동일할 수 없잖아. 모두가 2월 2일 오후 5시 30분에 성현을 경험한다. 말이 안 되잖아. 비균질적입니다. 2번. 비종교적 인간에게서 종교 행동의 양식을 발견할 수 있어. 우리 인간의 근본은 종교적이기 때문에 비종교적 인간이라 할지라도 종교적 행동 양식이 발견된다. 3번. 종교적 인간은 감각적 경험의 대상만이 실제한다. 감각적 경험의 대상만이 실제한다 하면 시는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거라서 많이 틀렸지. 시는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어도 존재한다 하니까. 4번. 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러움은 자연물을 매개로 드러내니까 성현의 개념이죠. 그냥 성현. 5번. 비종교적 인간은 일상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거는 종교적 인간이 하는 일. 그리고 4번에서 추가적으로 말할 게 있다면 성현이 일어난 자연물은 그 자연물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성현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자연물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추가로 알면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렵게는 엘리아드가 안 나오지만 알아두면 쓸모는 있는. 이래서 이번에 어려웠던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3번 오답률 5위 안에 들 것 같은 문제 3번, 그 다음이 8번, 10번, 그 다음이 14번, 15번. 이 문제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항상 어렵게 나오는 주제에서 어렵게 나왔고,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하버마스 3점으로 냈다라는 거. 어차피 평가원의 기조 자체가 하버마스를 어렵게 출제하는 기조였는데 올해 또 하버마스가 돌아가셔서 시의성도 있다 보니까 하버마스가 3점으로 수능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단독 문제로. 그래서 하버마스 잘 제시문 분석하면 좋겠고, 어려운 애들은 항상 어렵게 나오니까 항상 개념 잘 봐놓고 오답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유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교과목이기 때문에 항상 실수하지 않도록 문제 풀 때 이렇게 OX인지 선지에 각각 쳐가면서 근거까지 생각해가면서 풀어주면 1등급 항상 사수할 수 있는 그런 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27수능 대비 26학년도 5월 고3 학평 생활과 윤리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